최근 며칠 밖에 나가기가 겁날 정도로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높은 체감 온도에 온열 질환자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아주 덥다고 하는데 더위 속 건강 수칙 짚어보겠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허양임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원장님께서는 병원 현장에서 이 환자들을 보고 계실 텐데 네. 온열 환자들이 실제로 요즘 많이 찾아오나요? 네, 혼자 지금 갑자기 많이 더워지면서 장마가 끝나고 나니까 더위가 심해졌잖아요. 예, 그래서 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 통계에 따르면 체감 온도가 38도에 이르면서 보통 노인이 많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예, 예.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사실 좀 선선한 여름 시작이 돼서 6개의 집계로는 작년보다 적은데 갑자기 최근 7월 11일 통계에서 보면 거의 작년보다 2배 이상 증가 급증하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고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 생각해보니까 올 여름 시작할 때는 좀 네. 선선해서 왜 이렇게 맞아요. 시원하느냐, 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기억이 나지도 않을 정도로 너무 더운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날씨에 노인의 사망 위험이 급증한다라고 하는데 고령층에게 이렇게 더위가 더욱 위험한 이유는 뭡니까? 예, 사실 이제 고령층에서는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땀도 더 잘 안 나고요. 또 하나는 갈증을 잘 못 느끼셔서 필요한 수분 섭취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온열 질환 위험이 높아지고 또 가지고 있는 만성 질환으로 인해서 또 탈수의 위험도 높아서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 말씀하신 그 만성 질환이라고 하면 당뇨라든지 고혈압, 신장 질환 이런 걸 꼽을 수 있을 텐데 이분들은 왜 더 위험한 건가요? 일단은 고혈압 환자분들 드시는 약 중에서 이뇨작용이 있는 약들은 수분 소실을 더 많이 시키고요. 또 당뇨 환자분들은 일단 혈당이 높기 때문에 소변량이 더 많고 수분을 더 많이 필요로 합니다. 특히나 여름에 이제 탈수가 되면 상대적으로 혈당이 더 많이 올라가면서 더 위험해질 수가 있고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도 수분 대사, 그다음에 내 체내 대사를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질환이 없는 분들보다 더 심하게 조절이 안 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내가 먹는 약이 이제 탈수시키는 거 아니야라고 약을 마음대로 끊기보다는 약은 드시던 대로 잘 드시고 다른 분들보다 수분 섭취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더울 때 흔히 일사병, 열사병 이렇게 네. 좀 혼용을 해서 쓰긴 하는데 네, 이게 맞아요.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일단은 열탈진이 있고요. 네. 열사병, 일사병이 있는데 일단은 열탈진 같은 경우는 의식이 있고 또 체온 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부가 땀이 나서 축축하고 땀이 나 있습니다. 하고 체온도 40도 이하고 보통 느끼는 증상은 메스껍고 구토, 두통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열탈진 같은 경우는 좀 쉬면서 수분을 섭취하면 회복이 되는데 열사병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특징이 의식이 없고 또 체온 조절 능력 자체가 상실이 됐기 때문에 신부 체온이 40도가 넘어가면서 피부가 오히려 건조하고 뜨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119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흔히 더위 먹어서 지쳤다라고 하면 열탈진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열사병은 정말 응급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네, 되겠군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정말로 열사병 같은 그런 온열 질환으로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겠습니까? 일단 119에 즉시 신고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의식이 있다면 시원한 장소로 이동을 해서 옷을 느슨하게 해주고 찬 수건이나 얼음 같은 걸로 겨드랑이나 목처럼 이제 체온을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을 마사지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의식이 없을 때에는 물을 마시게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알코올로 이제 오히려 빨리 증발시킨다고 알코올로 닦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럴 때는 표피에 우리 혈관을 수축시키면서 체온 발산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알코올로 몸을 닦는 것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체온을 떨어뜨려 줄 필요는 있는데 그냥 물수건 정도가 네. 가장 적절하다라는 네. 말씀이시군요.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최근에 보면 이렇게 더운 날씨에 야외 활동을 하다가 건강을 잃는 분들의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그 날씨에 따라서 밖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준 같은 것들을 네. 이제 당국에서도 마련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강화돼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겁니까? 네, 사실 이제 온열 이렇게 더운 시기에는 지침은 있습니다. 이런 폭염특보가 발령이 되면 1시간 일하면 15분에서 10분 정도는 휴식을 취하셔야 되고요. 특히 가장 위험이 높은 2시에서 5시 사이에 야외 작업은 피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두통이나 메스꺼움 같은 온열 질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쉬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예. 특히나 쪽방촌 어르신들이라든지 뭐 노숙인처럼 어떤 냉방 기기를 이제 잘 활용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경우에는 더욱더 위험할 것 같은데요. 네. 이건 뭐 어떤 식으로 좀 대처가 필요할까요? 사실 지금 뭐 탈수차나 그다음에 뭐 양산대여 같은 것은 사실 좀 임시 방편인 것 같고 오랜 시간을 보내는 환경 자체가 너무 덥고 냉방을 이용할 수 없는 분들한테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무더위 쉼터 우리가 냉방이 되고 있는 곳에 쉴 수 있는 쉼터 마련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보건소나 이런 데 인력이 확충이 된다면 이 노인이나 쪽방촌에 계시는 분들이 건강 상태가 어떤지 찾아가서 건강을 체크해 드리는 제도 같은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38도까지 오른다라고 하는데요. 온열 질환 예방과 건강을 위해서 지금 시청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수칙을 몇 가지 좀 알려주실까요? 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물을 자주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갈증이 느끼지 않아도 물 섭취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샤워 자주 하시고 옷은 가급적 헐렁하고 가벼운 옷을 착용하는 게 좋겠고요. 야외에 나가셨을 때는 햇빛을 가리기 위한 양산이나 또 모자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위험군들은 2시에서 5시, 특히 해가 쨍쨍하고 도로에서 열이 많이 올라가는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이런 날씨에는 안 더워도 주기적으로 시간을 봐서 쉬어야 한다라고들 하는데 네. 특히나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더위를 좀 둔감하게 느끼는 경우가 네. 많기 때문에 이걸 좀 기억을 해야 한다면서요. 네, 일단은 특히 이제 갈증이 느낄 때 물을 마시면 좀 늦습니다. 아, 우리가 이미 많이 탈수가 됐을 때 갈증을 예. 느끼거든요. 그래서 2, 30분 정도 시간 간격을 정해놓고 물을 수시로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하루에 성인 기준으로 물을 얼마나 마시면 좋을까도 궁금한데 그 약간 상식적으로 보면 하루에 8잔의 물을 마셔라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잖아요. 조금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권장하는 물 섭취 기준은 1.5에서 2리터 정도인데요. 네. 종이컵으로 보면 8잔에서 10잔입니다. 근데 이렇게 특히 하지만 밖에서 활동하고 땀을 많이 흘릴 때에는 필요한 수분량도 더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고 예. 야외 활동을 할 땐 더 신경 써서 물을 드셔야 되는데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는 조금씩 나눠서 시간을 두고 나눠서 드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내 몸을 관리한다는 생각으로 조금씩 계속 잊지 말고 물을 마셔줘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이스 커피라든지 음료수라든지 뭐 네. 혹은 심지어 맥주 같은 것도 수분 섭취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겁니까? 네, 권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 이제 커피나 이제 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히려 반대로 소변을 더 많이 내보내기 때문에 체내 수분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체온도 올라가게 하고 그래서 탈수 예방을 할 뿐만 아니라 숙면을 방해할 수도 있어서 피하도록 하고요. 쉽게 얘기할 때 아이스 커피 같은 거 한 잔 마시면 그만큼의 물을 더 마셔야 된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소금이나 이온 음료 같은 경우는 당을 올리거나 그다음에 혈압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과다한 섭취는 자제하시고 오히려 생수나 또 약간의 미네랄이 들어있는 보리차 이런 것들을 시간 간격으로 잘 섭취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예, 물이 가장 좋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네. 특히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음료수도 좀 주의해야 한다라는 점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냉방기기 사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에어컨을 사용하다 보니 머리가 아프다, 오히려 감기에 걸렸다 이런 분들도 많은데요. 우리가 어떤 점을 주의해야겠습니까? 네, 밖이 더워지면 온도를 낮추겠다고 실내랑 실외의 온도 차이를 많이 나게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몸은 이렇게 밖이랑 안이랑 온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적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면역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5도 정도 차이로 유지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하나는 사용하시면서 한두 시간 간격으로는 환기를 해서 공기가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고요. 또 하나 냉방병 증상이 약간 감기가 있거나 두통, 오한 같은 게 있을 수가
수가 있는데 이 따뜻한 곳에 휴식을 하시고 특히 내 에어컨 상태가 좋지 않은지 너무 온도를 낮게 쓰고 있지는 않은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만약에 이제 약간 으시르시하고 머리 아픈 정도가 아니라 증상이 지속이 되고 콧물이나 가래 같은 다른 증상이 동반이 된다면 실제 냉방병을 넘어서서 감기일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방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신경을 쓸 수 있는 낮에는 좀 덜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춥게 해놓고 한밤 자고 나면 그때 이제 감기에 걸리는 경우 많잖아요. 네. 밤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밤에는 온도를 사실 더 차이를 줄여놓고 주무시고 오히려 좀 쾌적한 정도, 습도가 낮아지게 하는 정도만 하시는 게 좋겠고요. 가급적 타이머를 사용해서 온도 너무 하루 밤새도록 틀어있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또 하나는 샤워하실 때 이제 덥다고 막 찬물 샤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찬물 샤워 후에는 우리가 오히려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몸에 체온이 올라가면서 오히려 더워서 잠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시고 너무 냉방 세게 틀지 않고 주무시는 게 숙면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 저는 요즘에 그 실내 공간에 많이 있다 보니까 안구가 많이 건조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맞아요. 이것도 네. 그 냉방기기 사용 때 주의해야 할 점일까요? 그렇죠. 안구도 마르고 또 주무실 때 특히 코골이가 있거나 입 벌리고 주무시는 분들은 목 자체가 마르면서 그것 때문에 인후염, 감기의 위험도 자체 높아집니다. 그래서 실내 습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예. 너무 온도 낮지 않게 유지하는 것 그리고 자기 전에 또 물 충분히 드시는 것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수인성 감염병 이런 부분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식중독이라든지 혹은 어떤 물을 마셔서 이제 배탈이 난다든지 흔히 볼 수 있는 일인데 어떤 걸 주의해야겠습니까? 예, 여름철에는 식중독 위험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특히 물은 끓여서 먹는 거 중요하겠고요. 음식은 익혀 먹고 음식을 보관할 때도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하도록 하고 또 조리 전 그리고 식사하기 전에 비누로 손을 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예. 이 밖에도 주의하셔야 되는 게 피부가 화상을 입는 것 그리고 눈화상이라는 광각막염도 주의하셔야 돼서 예. 눈도 자주 깜빡이시고 특히 평소에 안구 건조증이 있다거나 하는 분들은 이제 인공 눈물 사용하는 거 좋겠고요. 야외 활동할 때는 반드시 선글라스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또 하나는 여름철에 이제 잠을 설치고 입맛이 없다고 식사를 대충 때운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대상포진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특히나 더 적절한 휴식, 충분한 수면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나들이 같은 것 갔을 때 네. 모기나 어떤 해충에 물리는 경우도 많은데 네. 이 부분도 좀 주의점을 알려주시죠. 그렇죠. 사실 이제 러브버거나 또 이제 이렇게 장마가 지나고 나면 고인물에서 이제 모기가 갑자기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야외 활동할 때는 긴 바지, 얇은 거 긴팔 긴 바지 입으시는 게 좋겠고 또 모기 기피제 같은 거 꼭 뿌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벌레를 물린 자리가 많이 부풀어 오르거나 열감이 있거나 할 경우에는 병원에 방문하셔서 염증이 생긴 건 아닌지 체크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허양임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